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할까? 100세 시대를 앞둔 중장년층에게는 재취업과 일자리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세종시가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일자리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대학 강단에도 섰던 김만석 씨. 김 씨는 정년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자 재취업을 걱정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해보려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고 요새 유행한다는 인공지능으로 동영상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 고민은 여전합니다. 일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고요. 젊은이들 취업 난도 심하지만 전문화된 어떤 그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중장년층에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는 일자리 센터가 세종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정보를 다루거나 동영상을 만들고 전자상거래를 관리하는 등 인공지능과 연계된 8개 분야의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세종시는 중장년층의 풍부한 현장 경험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디지털이나 AI 기반을 기술적으로 교육됨으로써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일자리 센터의 기능을 차츰 확장해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을 배우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행정통합을 둔 여야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충남 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이율 배반적 행태를 보인다며 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규탄 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해임 제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임명된 김형석 관장은 왜곡된 역사관으로 임기 내내 논란을 빚었고 국가보훈부의 감사에서 14가지 비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이 설 연휴를 전후한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무인점포 절도와 피싱 사기 예방에 집중한 결과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59%, 7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에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전년 대비 60% 안팎이 줄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잦았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도 다소 늘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거나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부 단체 행위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소녀상 훼손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판을 세우며 직접 보호에 나섰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음성군 설성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입니다. 구구성향단체 대표가 소녀상에 검은 봉지를 씌우려 하자 현장에서 취재하던 지역 신문 기자가 수필을 낭독하며 앞을 막아섭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 아픔을 그 치욕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 경쟁사래요. 신분상이 나라가 아니잖아. 소녀상을 둘러싼 이른바 철거 퍼포먼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자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한 겁니다.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잠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나도 퍼포먼스를 하자. 막는 퍼포먼스를 하자.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럼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단체의 행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 비하하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 앞까지 찾아가 혐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위안부 사기극의 중단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안부 피해를 전시 성노예 범죄로 규정한 국제사회와 역사학계의 일치된 결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 왜곡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음성군과 음성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소녀상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공원 내 조형물인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겁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이제 시설물을 이제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소녀상 모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녀상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부여경찰서가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부수고 구급대원에게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0시 40분쯤 부여군 부여읍의 한 도로에서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구급차 뒷유리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도박을 하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6일 자정쯤 대전 한 상가에서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공범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설 연휴가 지나면서 기름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을 보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70원에서 1,690원대를 나타내고 있고 경유 가격은 1,58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차츰 반영돼 설 연휴가 지난 뒤 기름값이 오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즘 방학 중인 초등학교에 가면 졸업한 6학년 학생들이 나와 수업받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비 중학생 상당수는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니며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데요. 공교육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며 초등학교마다 졸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습니다. MBC 중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얼마 전 졸업식까지 마친 6학년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나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듣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족했던 과목들을 복습하면서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도 배웁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중학교 가서도 보다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초등학교. 역시 이제는 졸업생이 된 6학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 중간중간 체력을 기르면서 창의력도 높일 수 있도록 놀이와 운동도 빠지지 않습니다. 겨울엔 추운데 따뜻하게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쌤 먹을 것도 주고 체육도 하니까 그냥 재밌어요. 교사들은 학기 중 진도를 나가느라 챙기기 쉽지 않았던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 지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로 가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학 연산이나 아니면 맞춤법 그리고 어휘력 이런 걸 좀 위주로 해서 중학생 되어서도 좀 준비를 잘할 수 있게. 충북 도내 초등학교 140여 곳에서 겨울방학 학력 도약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학기 중에는 학생 수라던가 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교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겨울방학. 초등학교를 졸업한 예비 중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모습은 새로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대전소방본부가 오는 6월까지 최근 급증하는 무인 점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본부 측은 시내 무인 점포 600여 곳을 대상으로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과 점포 구조, 피난 동선 등 화재 위험 요인과 소화기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요령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오는 23일부터 시내 모든 119 안전센터에서 상설 응급처치 실습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체험장에서는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3대 응급처치법을 배울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심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소생한 비율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별도의 추진제 없이도 급증하는 우주 쓰레기를 포획해 제거할 수 있는 궤도 이탈 장치가 국내에서 개발돼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이 장치는 우주 쓰레기에 견인판을 붙여 끌어오는 동시에 우주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붙잡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전기밥솥 크기 정도로 작지만 25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지는 태양 돛을 이용해 태양광과 저궤도 미세대기와의 상호작용만으로 우주 쓰레기를 대기권으로 수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조달청에 신설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신고에 의존하던 적발체계를 능동적인 점검과 조사체계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에 10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전동화 등 6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비용의 90%를, 노후 건설기계는 신형 엔진 교체와 전기 개조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올해 신규 공무원 484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통합돌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29명 증가한 규모로 공개 경쟁으로 465명, 경력 경쟁 19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38명과 저소득층 14명, 고졸자 2명을 구분 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